1972년 김대중은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직후 비록 지긴 했지만 40대 정치인으로 당시로서는 혁명적 공약인 향토 예비군 폐지 등을 내세워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박정희는 이 7대 대선에 압도적인 자금과 인력 동원력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지만 예상치 못한 김대중의 선전에 놀랐죠. 김종필의 회고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독재 체제인 유신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김대중과의 7대 대선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경제가 크게 상승했고 박정희 본인이 생각할 때 국가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전국의 낌새를 보니 다음에는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김대중은 1972년 대통령 선거 직후 곧장 일본으로 다리를 치료하겠다며 건너갑니다. 문제는 이때 김대중이 일본으로 가 있던 사이에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체제가 선포되었죠. 이 유신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고 국회의원의 일부와 법관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임 제한을 없애고 대통령에게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사건이었고 김대중은 이때 아예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고 일본으로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박정희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유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철저한 준비와 통제를 하고 있을 시점에 김대중은 해외에서 박정희의 속을 박박 긁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일본, 미국을 오가며 동포들을 규합하고 일본과 미국의 정치인들과 교류하며 유신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대한민국은 독재화되었다며 반독재 투쟁을 외치며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명 한민통의 결성을 선언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창립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박정희를 공격하던 그는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대낮에 납치당했는데 이는 8월 15일 예정되어 있던 한민통 일본 지부 창립 대회를 딱 일주일 남기고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난리가 난 것은 오히려 일본 쪽이었습니다. 일본의 언론과 미디어 매체는 이 사건을 중대한 문제로 다뤘고 오히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엄청난 거물로 성장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죠.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김대중의 소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강조되므로 국내적,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즉 중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일로 당연히 해외에서 박정희 독재정권 타도를 내세운 김대중은 철저한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은 8월 8일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당시 주일 한국대사 2호를 불러 대한민국 정권이 개입하였는지를 물었고 만약 정부가 관여했다면 이 사건은 양국의 관계에 중대한 외교 문제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당시 우시로크 도라우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공개된 한국 외교문서 외무부 장관이 주일 대사에게 보낸 전문 1973년 8월 9일 13시 한국 외교문서 701-5665 11쪽을 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 세 가지를 표명하고 요청했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건과 무관하다. 2. 일본 정부에게 정식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 3. 김대중의 신원과 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 더불어 김대중 납치 사건에 한국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일본 언론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밝혀진 바로는 분명히 이 사건은 중정이 주도했으며 한 달여간의 치밀한 감시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일본에서는 모든 신문에 김대중 납치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예상외로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었으며 막 유신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종신 집권의 길을 연 박정희는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철저한 언론 통제를 하였고 김대중의 아내 이희호는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일본으로의 출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김대중의 자택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철저하게 감시당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김대중의 납치에 관한 기사가 8월 9일 실렸지만 일본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김대중이 단순 실종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좌익단체와 김대중을 지지하는 조총련 단체의 압박과 비난이 걱정되어 대한민국 정부조차도 주일 대사관이나 지방 공간에 데모나 무력 소요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경계하고 숙직을 강화하라는 지시까지 따로 내릴 정도였습니다. 유신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국내에서 있었던 철저한 통제를 보면 알 수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김대중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입장인데도 어떠한 공식 입장이나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통제를 받은 것을 보면 실감할 수 있죠. 김대중은 납치당한 지 129시간 후 13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자택에 귀가했고
이것 역시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자, 김대중 납치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엄청난 후폭풍을 남겼습니다. 우선 사건이 벌어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일본은 경찰을 비롯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일본발로 불어닥친 외신의 보도는 김대중을 스타로 만들었으며 전 세계가 유신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게 되었으니, 사실 박정희의 독재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김대중의 의도는 어떤 의미로 큰 성과를 올린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여당은 오히려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온 걸 보면 김대중의 자작극이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당연히 이는 욕이란 욕은 다 먹었으며 학생들의 데모와 유신철폐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이후 박정희와 유신헌법에 대해 안 좋은 소리 단 한마디만 해도 영장도 없이 즉시 체포되고 범죄자가 되는 초헌법적 조치, 그 이름도 악명 높은 긴급조치가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 표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선 국가가 어디였냐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사실 70년대는 유신이 있었던 1972년부터 7.4 남북 공동성명 등으로 이전 김신조 사건같이 아예 박정희를 죽이려고 한 사건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화해의 무드로 가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동시에 유신 정권을 비난하고 이 사건의 주동자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대놓고 지정하며 그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대화를 잠시 중지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중정은 어차피 칼을 빼든 이상 정말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김대중이 살아남은 과정이나 결정적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대중 본인은 자신을 살린 것이 분명하게 미국 정부라 자서전에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1973년 8월 22일 미국 언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납치범들이 김대중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동경과 워싱턴으로부터 항의와 경고가 있어 살려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기사가 났고, 훗날 2000년대 국정원의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은 중정이 주도한 것이 맞으며 주변국들의 반대로 암살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CIA 한국 지부장 도널드 그레이는 상황을 파악하고 중정에 전화를 걸어 절대 김대중을 죽여선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즉,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당시의 한국 정부는 김대중을 죽여서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김대중을 죽이는 순간 국제사회 비난과 일본, 미국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실제로 일본 내 지식인층에서는 자국 내에서 벌어진 이 납치 사건이 일본의 주권이 침해당한 일이라며 한국과 단교를 선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김대중의 납치는 불과 며칠 동안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김대중은 죽다 살아났지만 박정희 유신 정권 아래서 쪽도 못 쓰고 살았고 이렇다 할 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욕은 먹었지만 해외에서 내내 눈에 가시였던 김대중을 국내에서 사실상 감금하게 된 박정희로서는 한시름 덜었다고 볼 수도 있죠. 김대중은 진심으로 천운이 함께하는 사나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내 탄압을 당하고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남았고,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내라는 모로 사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대선을 3번이나 떨어지고도 결국에는 대통령에 올랐죠. 자, 박정희 정권과 김종필은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이후락은 이 사건으로 중정부장에서 물러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통치자인 박정희가 정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강철 같은 권력자의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국제사회의 동조와 외교적 힘이 한 사람을 살린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정치인으로서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이러한 권력의 횡포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비정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며 발전과 억압, 공포가 함께했던 유신이라는 대한민국 70년대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사건, 이후 반독재와 유신이라는 체제를 뒤흔드는 뇌관이 되었던 바로 그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